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MBC 등이 여론조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민심을 살펴본 결과 지역민들은 광주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 전남지사는 김영록 현 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를 상징하는 말과 연관된 지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의 안장과 지형이 닮은 영광 안마도를 비롯해 모두 216곳으로 분석됐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보다 약간의 과체중일 때 오히려 생존율과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를 전남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신년맞이 합동 참배를 올리는 자리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광주 MBC는 광주 전남 시도민이 선호하는 후보는 누군지, 또 정당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오늘부터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민형배 국회의원이 33%의 지지를 얻어 14%를 얻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2배 넘는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6%, 문인 부구청장은 5%, 이병훈 호남발전투기 수석 부위원장 3%, 안태우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 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강현두 국민의힘 광주 동남갑 당협위원장, 최현수 개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이정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각각 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6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형배 의원은 3%포인트 상승한 반면 강기정 시장은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남지사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24%로 가장 높았고 신정훈 국회의원과 주철원 국회의원이 각각 14%를 기록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8%, 이계호 국회의원은 6%,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박필순 조국혁신당 광양지역위원장이 각각 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9%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6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영록 지사는 8%포인트 하락한 반면 신정훈 의원과 주철원 의원은 각각 8%와 5%포인트 상승하며 김 지사를 추격했습니다.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는 연령과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30대 이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근교권에선 신정훈 의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동부권에선 주철원 의원이, 서남권에선 김영록 지사가 가장 앞서 기반 지역별로 유권자의 선택도 달랐습니다. 이어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광주에선 더불어민주당 69%, 조국혁신당 8%, 국민의힘 5%,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3%, 정의당이 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77%, 조국혁신당 8%, 국민의힘 4%, 개혁신당 2%, 진보당과 정의당이 각각 1%를 얻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20대 이하에선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광주 87%, 전남 91%로 부정적인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체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지만 20대 이하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광주 26%, 전남 28%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광주 49%, 전남 58%로 각각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광주에선 30, 40대의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았고 전남에서도 30대와 40, 50대의 부정적인 평가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3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와 전남 18세 이상 시도민 8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광주와 전남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곳은 장성과 목포 등 이렇게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5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등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추가적인 눈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미만의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서운 칼바람까지 동반되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화재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크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안팎이고요. 한낮 기온도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에 무게가 실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등 협력과 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주도한 육자 협의체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한다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육자 협의체 논의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드디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큰 틀에선 결실을 맺었지만 무한 군민 설득과 이전 후보지 선정, 1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 마련,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은 병오년 새해의 해결 과제입니다. 특히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돼야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워낙 큰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해서 안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명백한 법률 규정을 둬야만 손실의 우려 없이 민간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큰 광주 전남을 준비해가는 작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호남권 신성장 거점으로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뒷받침할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 빠르면 올해 초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업, 교통, 관광 등 신속하게 이익 추구가 가능한 분야에서 광역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 전남에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4년 후도 아니고 다음도 아닙니다. 변수는 올해 지방선거입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광역연합이 출범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광역연합의 수장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실무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출범은 지방선거 이후일 수 있어 보입니다. 무한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층 입김이나 득표 유불리 등 정치적 셈법이 작용할 경우 후속 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올해 지방선거가 상생이냐 갈등이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양시도의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연합의회와 전남 소재 사무소를 바탕으로 법정 출범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연합은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과 산업, 관광 등 5대 핵심 분야를 공동 설계하며 광주시는 이미 10억 원의 분담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뒤 특별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성과 의지를 담은 행정통합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대규모 도시개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광주 광천권역에 백운 매곡 간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백운 광장에서 광주 공고까지 8.6km를 운행하는 간선 급행버스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노선의 주요 구간 시설 계획과 전용 차량 도입 등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천권역은 신세계백화점과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돼 있어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남권과 제주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지역에 전담 법원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울까지 올라가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된 사건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신속한 맞춤형 갱생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6년) 새해가 지났습니다. 첫날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강추위에도 무등산을 찾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함께 기원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무등산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대했던 2026년 첫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며 사방을 환하게 밝힙니다. 와, 떴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첫 일출을 눈에 담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과 아이들 안 아프고 어머님도 건강하고 오래 사시면 그게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고 로또 1등 당첨되면 좋겠어요. 새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경제 사정이 더 나아지고 모든 이웃에도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들잖아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상황들이 다 많이 좋아져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목표도 다시 세웠습니다. 결혼과 학업, 취업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2026년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 없는데 애인 만들어서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제가 바랍니다. 무등산에서 2026년 병원년을 맞이한 시민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반도 서남단 해남 따끔마을에도 새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또 1년 전 소중한 사람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무안공항에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어서 윤소영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해남 땅끝마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부터 이곳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영하권의 날씨에 매서운 바닷바람까지 해맞이객들은 저마다 패딩과 담요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전 7시 40분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더니 섬 너머로 붉은 태양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짙게 깔린 구름 속에서도 첫 해는 붉은 말의 해임을 증명하듯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한 10시쯤 도착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소원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빌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 나라의 안녕까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소망은 작은 배에 실려 바다 위로 띄어집니다. 오늘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랑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랑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여서 더 애틋한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인들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도시락 싸와서 도시락도 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새벽에 차에서 쪽잠 자고 1년 전 소중한 사람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낸 무안공항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나라의 안녕, 그리고 잊혀선 안 될 진상 규명까지 2026년 첫 해는 모두의 바람을 같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최근 6년 사이 국내 100세 인구가 83%나 급증한 가운데 이들을 연구한 결과 마른 체형보다 약간의 과체중일 때 생존율과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 연구단이 2018년부터 구례와 곡성, 담양 등 이른바 장수벨트 지역민들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운동 없이도 텃밭 가꾸기 등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 8시간 수면과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특징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은 스스로 아직 괜찮다고 믿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우울감을 차단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심리적인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남의 말과 연관된 지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 고시된 지명 10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말과 관련된 지명은 820여 곳으로 전남이 21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광군의 섬지형이 말 안장과 닮은 안마도를 비롯해 섬 모양이 말을 담은 신안 도초면 만열리의 말섬 등으로 시군별로는 신안이 3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남도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239억 7천만 원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누적 모금액은 5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과 온라인 현장 홍보 강화 등이 기부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기부금이 지역 복지와 청년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더니 얼마 전부턴 동해선에 KTX 이음이 투입되면서 마침내 고속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포항에서 울진까지 55분, 강릉까지는 2시간 22분으로 단축되면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던 교통의 오지, 울진에도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속 260km로 달리는 KTX 이음 첫 열차가 울진역에 진입합니다. 33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고속철인 KTX 이음은 준고속 열차인 기존의 ITX 마음이나 디젤인 누리로보다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부산 부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3시간 50분, 포항에서 울진까지 단 55분에 주파합니다. 하루 상하행 3회씩 왕복 6회 운행됩니다. 울진군은 첫 방문객들을 위한 조촐한 환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쾌적하고 빠르고 접근성도 좋아져서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여기 울진 관광 오시는 분들도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주말에 당일치기도 가능해지니까. 예. 관광객뿐만 아니라 울진 주민들도 서울 나들이가 한층 편해졌고 어르신들은 1시간 안 걸리는 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 타면은 화장실도 있고 그냥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멀미도 안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포항 병원에 가는데 그전에는 2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1시간도 안 걸리니 55분 걸린다니 참 빠르고 좋습니다. 전에 아주 혜택이 좋아요. 울진군은 철도 여행객이 예상보다 3배 많은 19만 명으로 집계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19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울진 관광의 하나의 큰 축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는 여기에 또 같이 맞추어서 관광 택시 또 저희가 이 농어촌 버스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릉, 포항, 부전, 동대구 구간을 운행하던 ITX 마음과 누리로 열차는 하루 왕복 16회 운행 그대로 유지해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산업, 관광, 물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100억 원을 들여 의암호 호반 사거리 일대 조성 중인 원형 육교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춘천시가 브리핑을 열고 원형 육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호반 사거리 원형 육교입니다. 길이 188m, 폭 3m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원형 육교 추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곳에 육교를 조성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0억 원이 확보된 겁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보행교 폭이 좁다는 지적과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에는 의암호 일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더 웨이브 사업과 연계돼 육교에 관광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원형 육교인데요. 아래쪽에는 경관 조명과 패턴 디자인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 낙조가 어우러진 이 소양강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테마가 생길 것 같아요. 거주인한테도 좋지도 않고 외부인에게도 계속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도 않는 건데 그걸 그렇게 100억 정도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느냐. 춘천시는 브리핑을 열고 원형 육교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데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관광 기능을 결합한 육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반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술 관광 작품화해가지고 시와 지역 경제와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춘천시는 또 사업비 추가 확보 과정이 경관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만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원형 육교는 아트서클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광주 지역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1,283명 모집에 5,5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내 4.11대 1을 기록한 2019년 정시 모집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조선대는 293명 모집에 1,770명이 지원해 6.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해 경쟁률 5.83대 1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광주시가 동물 보호를 위해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27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을 35명으로 늘려 동물학대 행위 신고와 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은 오늘 12일까지며 광주시에 현장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주로 임금과 보증금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YMCA 고려인 마을 법률 지원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법률 상담을 분석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이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거 관련 분쟁의 뒤를 이었고 임대차 특약 같은 증빙 부족과 언어 장벽이 법률 분쟁의 공통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장성과 목포 등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5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는 등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를 제외한 전남 서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에도 1cm 미만의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동반되면서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까지도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7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곡성 지역에서도 영하 8도 가까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이 절정이 되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